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테슬라의 주가가 5% 이상, 리비안과 루시드의 주가가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하고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고 발언한 점이 그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예외를 허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박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관세는 이전보다 더 표적화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 조치 강화로 인해 한국의 철강 제품 수출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당 조치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기존 쿼터 물량의 최대 15%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매도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공매도의 대기 자금으로 볼 수 있는 대차잔고 증가 종목에 주목할 것을 권합니다.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입 물량의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4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 금요일 수급 변동성이 커지는 내마녀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이 상승 재료를 꼽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예상외로 비둘기파적이었던 이 지난주 FOMC 결과, 여기에 이어서 기존 주택 판매 건수와 같은 경제 지표 역시 호조세를 보였고요.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이죠. 이때 부과될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 여지를 남긴 것도 저가 매수를 촉진시켰는데요. 다만 지수는 올랐지만 하락 종목 수는 더 많았습니다. 이 만기 영향에 말 그대로 대형주들이 지수만 올린 셈이었죠.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죠. 이 지난주 급락 사태를 불러왔었던 FDA의 리보세라닙에 대한 불발권에 대해서 오는 5월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서 빠르게 재도전에 나설 것이란 소식이 다시 한번 매기를 부각시키고 있고요. 또 방산주들 잘 움직입니다. 이 미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47을 보잉이 제작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관련주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또 줄기세포, 오늘 개별주 이슈가 하나 커다란 게 떴습니다. 이 네이처셀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이 미국 FDA의 혁신적인 치료제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또 엔터주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약 50분간의 양자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한일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반도체가 이끌어줬었던 한 주였죠. 이 지난 금요일 5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던 코스피 시장. 역시나 오늘은 다소 눌려가는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0.15%. 하지만 그간의 급등에 비해서는 낙폭이 그닥 크지 않은 모습이 관측이 되고요. 2639선, 2640선이 안타깝게 조금은 무너졌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외인의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렬이 이어졌던 코스피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그래도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매물을 여전히 토해내고는 있습니다만 기관과 더불어서 외국인 소폭 26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0.73% 코스피가 눌리는 대신에 그 수급을 코스닥이 다소 흡수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724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단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포지션을 변경했는데요. 오늘은 현재 기관은 계속해서 이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개인은 계속해서 2거래일 연속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양대 지수가 여전히 최근 들어서 엇갈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 조선과 방산 그리고 제약 섹터에서 매물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섹터 위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이 코스닥은 강하게 빨간불 켜지고 있네요.
자, 이런 섹터 중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오늘의 표적 섹터는요, 바로 관광과 가스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최대의 이슈는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의 방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오늘부터 이슈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반등 중에 있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 중에, 원래부터 반등 중에 있어. 미국보다 먼저 반등을 쳤고, 그리고 2,700을 돌파를 앞둔 상황이라고 제가 지난주까지 얘기를 했죠. 자, 아침에 코스닥 종목들이 좀 흔들리는 흐름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코스닥 종목에서 상승 종목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급락으로 시장을 보지를 않는다 그랬죠. 지난주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근데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코스닥 종목들이 흔들리는 것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일부 뭐 반도체들은 강하게 움직였는데 막 이것저것 막 흔들리고, 특히 로봇 좀 많이 흔들리고 뭐 흔들리고. 이제 그랬던 게 이제 뭐 이유를 뽑자면 지금 시장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일단 감사 보고서 이제 제출 기한 시간이 이제 넘겼는데 불구하고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니까 걔네들이 떨어지니까 그쪽 테마주에서 이것저것 같이 좀 흔들린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흐름들은 과거서부터 감사 보고서 시즌이 끝나면 죽은 종목이랑 살아갈 종목이랑 이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죽는 종목과 살아남은 종목들이 나눠져서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어질 애들 없어지게 되면 남은 애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 급등, 그러니까 잡주들이 이제 살았다고 이제 막 급등하고 막 폭등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쟤도 가는데 나도 가야지 하고 이제 이런 흐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안 움직이는 종목들은 지금 일부러 좀 누른 흐름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31일 날 이제 공매도 재개인데, 공매도 재개한다 그래서 무조건 시장이 급락하고 빠진다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조성자라는 애들은 공매도를 하든 안 하든 걔네들은 원래부터 공매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제 얘기가 기사에도 이미 예전에도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뭐 기관 투자자들이든 외국인 투자자들은 크게 자금을 굴리는 그런 시장 조성자 같은 애들은 걔네들은 공매도 하든 안 하든 걔네들은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걔네들은 위로든 아래든 원래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열심히 하게 되면 거꾸로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시장 조성자들은 이제 공매도 부분은 원래부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 무조건 빠진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미국 시장 가겠습니다.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 반등 중에 있고, 오늘도 지금 미 선물은 플러스권입니다. 나스닥 미 선물 플러스권이고요. 자, 그리고 차트도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빨간색이 계속 나오죠. 지금 불씨가 계속 지금 불이 붙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얘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미 반등 중에 있고, 반등 중에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강하게 올라왔는데, 자, 이거는 코스피고 지난주 얘기했었던 이게 코스피 200, 그다음에 선물지수 보면은 뭐 넘어간 것 같죠? 지난주 넘어갔죠? 선물은 넘어갔어요. 선물지수가 넘어갔으니까 선물 코스피 200도 넘어가게 될 거고, 코스피 200이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종합지수인 코스피 지수도 넘어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2680이 정고점인데 2680 가고 뭐 끝나겠어요? 2700 가겠지? 그래서 2680은 넘어갈 겁니다. 얘가 좀 늦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월달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 끝나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하게 되면 폭락하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도 반등 중에 있고, 지금 선물 지수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저는 넘어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아침에서도 그래요. 지난주에서도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들이 일부 흔들리니까 여러분들이 겁을 먹고 야, 또 빠지는 거 아니냐 할 텐데, 잘 보면 종목들이 급락이 없습니다. 딱히 종목들이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침에서도 공포 분위기에 약간 종목되면서 막 흔들릴 것 같고 뭐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못 내가지고 뭐 상폐당한다 어쩐다 뭐 이런 종목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 또 난리 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잘 봐봐 눈 크게 뜨게 보면은 지금 코스닥 종목이 856개가 상승을 하고 하락 종목수 741개,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흔들리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지 지금은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하려면 선물 지수가 급락을 해야 되고 선물 지수가 급락하려고 그러면 나스닥 선물 지수가 급락을 해야 되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없으니까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그래서 요거 감사식은 끝나고 이제 곧 끝났어요. 이제 거의 끝나갔고 요거 끝나고 그다음에 3월 30일 날 공매도 재개했는데 어라 뭐 그렇게 크게 별거 없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금방 또 적응하게 되니까 자 이렇게 시장은 양호하다라는 얘기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도 사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코스닥이 사실 지난주 내내 좀 하락세를 타는 흐름을 보였었죠. 알테온젠과 또 HLB 등 이 대형주들의 악재도 있었지만 우선 감사 보고서 시즌이 있었고요.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일부 포트폴리오 재편이 나타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는 이런 리스크들이 다소 해소가 되면서 코스닥이 보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벌써부터 슬슬 나서봐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네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저희에게만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저희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유의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동양철관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 동양철관 사실상 이 전거래일 코스피에서 7분간의 거래 매매 정지를 하게 만든 장 본인이죠. 오늘의 주인공으로 나와줬네요. 지금 이 시각 4% 이상 내리게 되면서 1,156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무관님, 설마 오늘의 종목 선정 다른 이유가 또다시 있을까요? 자, LNG 가스, 알래스카 가스 간의 이슈는 분명히 큽니다. 크고 뭐 우리나라가 참여 안 할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슈는 분명히 나올 거고 하루 이틀 끝날 이슈도 아니고 차트는 여전히 바닥에 있는데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들에서 제일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쪽, 그러니까 최근 단기간에 올라간 쪽이 이제 동양철관인데 이걸 지금 쫓아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단기 목표치를 줬으니까 흔들면 이런 애가 또 갑니다. 그 지난번에서 5분인가 7분인가 거래 정지됐을 때 그때 외국인들이 450만 주 샀거든요. 물론 올라오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물량을 팔았지만 거래 정지가 되면서까지도 이게 시스템적인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그 거래소가 좀 뭔가가 시스템이 이제 바뀌면서 그러면서 조금 그런 혼란을 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막 2억만 주 막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거래소에서 가장 최대 거래량이 실렸던 그날 3월 18일 날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거래 정지가 됐다가 급등을 하는 뭐 하여튼 그런 그날이었나 그날 다음에 어쨌든 뭔가가 얘네들이 조금 그쵸 누군가가 지금 있다라는 건 확실한데 이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 또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시장 테마에서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뭐 100%도 넘게 올라가 그러는데 아직 동양철관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300%, 뭐 350%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 쪽으로만 많이 쏠려 있는데 방산주에서 이제 조선 기자재, 그러니까 방산주에서 이제 뭐 로봇 아니면 방산주에서 우주항공, 그러니까 방산주 쪽에서 이제 이게 받아줄 바톤을 이어받을 뭐 기계 섹터라든지 로봇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 기자재라든지 그런 맥락에서 이게 좀 순환할 수 있는 좀 시장이 이제 점점 좋아지면 2,700원 저는 돌파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 2,700 돌파하게 되면 코스닥도 코스피도 살살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 강한 종목이 흔들릴 때
한번 동양철관을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 지난번에 원희골딩스도 흔들리게 되면 한번 공략해보자 그랬는데 안 떨어지고 잘 올라가죠. 그러는 것처럼 동양철관도 같은 의미인데 과연 어느 가격에서 사는 게 좋을지 고부된 얘기는 잠시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관, 오늘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3월 17일 SPG 25,55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쭉 4거래일 연속 DK락 만나봤었죠. 각각 8,300원 그리고 8,280원, 8,100원 선에 만나봤는데 2.5%, 2%, 1% 그리고 0.12%의 상승률 기록해줬네요. 네, 지난 한 주는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가스관 그리고 강관주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DK락이 차지하는 지분이 엄청났었죠.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지 또 이어서 오늘 동양철관의 매수가는 얼마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난주 DK락 일단 만만한 패턴이고 바닥에 있고 올라간 게 없어서 흔들림도 작아요. 그리고 흔들렸다가 뭐 2, 3% 흔들렸다가 금방 또 2, 3% 올라가고 3, 4% 올라가고 그런 종목이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 이제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공매도 재개 그거 시작되고 나서 별거 없으면 이제 또 테마주 장세가 또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서부터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에 면담하러 오고 뭐 얘기 나오고 그러면 그 얘기 끝나면 이제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또 다음에 또 뭐 또 얘기를 하고 또 다음에 또 뭐를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뭐 트럼프가 또 뭐 알래스카 또 뭐를 또 개발할 거다 뭘 할 거다 그냥 그게 트럼프의 그냥 수건 사업이에요. 옛날부터 그걸 하고 싶어 했었고 그걸 해야 된다라는 일단 그냥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만 기업도 지금 뭐 참여하겠다 얘기 나오고 일본도 참여하겠다 그러고 뭐 사실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해도 알래스카가 워낙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빨리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 세일즈를 해서 유가를 반토막 내고 그다음에 기름 가격도 그러니까 기름이죠. 그다음에 가스 가격도 반토막 내고 전기세도 반토막을 내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목표다 보니까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또 그 이슈가 조만간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DK락도 오늘은 동양철관을 가져왔지만 동양철관은 대장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죽지를 않으면 DK락도 안 죽어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죠.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여기 수급이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고 여기 녹색이 기관 보유량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이 이제 외국인 보유량인데 이미 얘네들은 매수해서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차트는 바닥에 있고요. 걱정할 게 없어요. 뭐 흔들려도 크게 안 흔들리고 지수가 급락도 안 하고 지금 코스피 지수는 2,700 조만간에 넘어가려고 하고 흔들려도 어차피 넘어갈 겁니다. 미국도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지난주 주후반에서 좀 흔들렸지만 코스닥이 좀 흔들렸지만 흔들렸던 거는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또 올라갈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DK락도 오르긴 오르는데 이슈와 함께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튄다는 거죠. 한 방에.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해서 지금 알래스카 주지사 면담 그 이후에서도 트럼프 면담 뭐 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 또 알래스카 또 계속 아마 LNG 가스 얘기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계속 순환하는데 올라가지 않은 애들, DK락이 조선 기자재잖아요.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안 올라간 애들, 많이 올라가 있는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굳이 걔네들 안 해도 된다.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동성화인텍 이 가격 아니고 10,000원에서 했으면 좋죠. 그럼 벌써 100% 수익인데. 성광밴드도 마찬가지. 예전에 1년 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성광밴드 샀었으면 좋죠. 작년에 여기 샀었으면 작년 7월달 8월달에 12,000원 샀었으면 3만 원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작년에 샀었다면. 근데 작년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조선주가 강하니까 조선기자재 아직 안 갔다. 얘네들이 갈 거다. 했는데 갔거든요. 얘네들이. 봐봐요. 이때 당시 위치가 좋았잖아요. 여기였잖아요. 그때 당시. 작년 7월달, 8월달. 바닥에 있을 때 이런 게 좋다 했더니 지금 갔죠.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못 사서 후회한다, 아쉽다 하는 분들은 지금 DK락이 그 위치란 말이에요. 작년에 7월달, 8월달에 하이로코리아,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얘기했던 그 자리가 지금 자리니까 그래서 빠질 것도 없고 갖고 있으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면서 올라갈
왜냐하면 LNG 가스선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가스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갖고 지난주 4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추천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 이번 주 알래스카 그것 때문에 동성하이텍을 동양철강 갖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유하셔도 된다 이 말씀드리고, 자 급등명중 종목 퍼스텍 보겠습니다. 자 오늘 휴니드가 급등을 해요. 휴니드도 몇 년 전에 이 바닥에 했을 때 방산주 얘기할 때 전 스페커도 추천했었고 한일단도 추천했었고 퍼스텍도, 근데 퍼스텍이 비중이 많았죠. 그러니까 추천한 빈도수가 많았죠. 그 당시. 어쨌든 휴니드도 그때 당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물론 그때 여기서 많이 수익 나가고 자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잘 챙기라고 얘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겠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 재무장을 하겠다라는, 지금 유럽이 재무장하겠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와서 그렇긴 한데 전 재무장 할 거 알고 있었고요. 이미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근데 지금 유럽만 재무장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얘네들이 무기를 많이 사는 동네가 중동입니다. 중동은 무기 안 살 것 같아요. 걔네들도 열심히 사들고 있어요. 근데 기사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무기를 사야 되는데 무기 어디서 삽니까? 그러니까 미국한테 달라 그래야 되는데 미국은 일단 비싼데 무기를 안 줘요. 줄 테니까 뭐 전차 한 대 4년 기다려. 뭐 비행기 한 대 10년 기다려. 어느 세월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이 안 나옵니다. 걔네들도 주문이 밀렸는데 정말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갖다가 주니까 바로바로 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수량이 하도 많이 몰리니까 이제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지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일이고, 일단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물량, 그리고 빨리빨리 낮은 가격, 그다음에 성능도 거의 미국 거랑 준하는 성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에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그런 이슈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일들만 있는데 주가가 많이 갔어요. 어디가? 한국항공우주서부터 해갖고 뭐 현대로템, LRG 넥서 많이 갔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그쪽은 관심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쪽 이런 애들은 걔네들에 비하면 아직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휴니드도 이렇게. 근데 퍼스텍도 마찬가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휴니드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다음은 퍼스텍 차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서도 한 번 더 조정받아 60일선 내려왔으면 오늘도 이걸 갖고 올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도 알래스카 LNG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 저쪽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 해서 그렇지. 퍼스텍도 제가 지난주에서 조정받으면 이것도 다시 움직일 거니까 다시 추천주를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를 얘기를 했고, 조금 비중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갖고 있어도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종목이었죠. 왜냐면 다른 방산주들은 거의 신고가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으니까 막 10배, 막 20배 올라갔어요. 몇 년 동안. 뭐 300%, 400% 올라간 애들은, 대형주들은 뭐 그 정도는 기본으로 다 갔고요. 10배 간 애들도 있고 바닥 대비. 하여튼간 요 퍼스텍은 5,000원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고삐가 좀 풀릴 수 있으니까 비중을 작게 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동양철관. 자, 동양철관. 자, 지금도 떠 있어요. 근데 지금에서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갖고 있어야 돼. 어차피 고점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 치면은 이렇게 급락도 나와야 되는데, 이 급락을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게 나빠서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고점에서 따라붙은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흔드는 작업일 겁니다. 그때에서 싸게 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매수 가격을 일단 950원으로 두겠습니다. 일단 이 장대 항복은 깨지질 않아야 되고요. 지난번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번 거래 정지가 잠깐, 원래 급등 VI 말고 그냥 이상거래로 거래 정지가 잠깐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가 요 날이거든요. 여기 외국인들이 445만 주 샀을 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고점에서 팔지만 지금 이슈가 크니까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죠, 여전히.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 LNG 이슈가 크단 말이에요. 크기 때문에 우리 폴란드 그때 무기 수주 어쩔 때 30조, 40조 얘기 나왔죠. 근데 그때 방산주들 많이 올라가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이 알래스카 LNG 이슈 지난주 기사 나온 거 보면 64조인가 한데 60조 얘기 나왔단 말이죠. 그거보다 더 커요. 그리고 60조로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계속 개발하고 계속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하여튼 주가가 그거에 비하면 동양철관 제가 볼 때는 싸요. 성광밴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가스관 쪽으로,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해서 이제 가스관 쪽으로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움직이면 그러니까 지금 급등한 상태에서 쫓아가지 말고 지금은 N자형을 준 겁니다.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N자형 목표치 주고 흔들려주면 그때 싸게 삽니다. 안 주면 이거 급등하면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선수들한테 줘버리고 얘가 만약에 다시 또 급등을 한다. 일수가 이제 이번 주 나오잖아요. 이번 주 끝나고 이 이벤트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미국은 알래스카 LNG 이슈가 계속 나올 거니까 뭐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에 계속 이슈가 되면서 언젠가 얘가 급등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급등을 하면 왜냐면 얘가 대장이니까 급등을 하면 여러분들은 DK락 지난주 4일 동안 계속 얘기했으면 그거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급등하면 DK락이 급등할 거니까 굳이 이게 안 내려오면은 안 사도 되고 얘가 급등한다고 억울할 것도 없죠. 얘가 급등을 하면 그때는 하이스틸, 화성밸브, 동열천관, DK락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동양철관 조정받을 때 강한 대장주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950원에 오늘 동양철관의 매수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보고 오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신데요. 아직까지 선착순으로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까요? 한글과 컴퓨터 들어와 있네요. 2만 원의 매수 단가 형성을 하셨고요. 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네요. 지금 시각 한글과 컴퓨터 22,200원 선 다행히 약간은 수익권역에 머무르고 계시긴 한데 약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좀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드네요. 지금 시각 한글과 컴퓨터 이 신용 비율이 약 5.93%, 6%에 달하긴 하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선제적으로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시장 조종사들은요 지금도 공매도 가능해요. 작년에도 됐고요, 재작년에도 됐고.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뭐 공매도가 뭐 재개된다 그래서 뭐 못했던 거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해야지가 아니고 시장이 흔들릴 때 더 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흐름은 다룰 수 있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칠 수 있고 기관도 공매도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매도를 치게 되면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개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치게 되면 거꾸로 올라갑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게 되면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왜냐면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깨져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구조가 안 되죠.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이번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뭐 시장 우리나라가 또 떨어진다? 그럴 거였으면 지금부터 떨어뜨리죠. 뭘 올립니까? 지금부터 계속 박살내면 되는데. 뭐 지금 뭐 정치도 혼란스럽고 뭐 경제도 안 좋다 그러는데 지금 열심히 떨어뜨려갖고 코스피 1000 이하로 떨어뜨리고 코스닥 100 이하로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공매가 재개가 돼도 뭐 딱히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미리 겁먹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일단 2만 원에 사셨고요. 2만 원에 사셨고 지금 이게 챗 GPT 관련주도 엮여 있는 종목이라 많이 빠졌으니까 이것도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올 것 같고 챗GPT 관련주들 움직일 때 한 22,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N자형 목표치 그 정도가 이제 단기 1차 목표치다. 만약에 시장이 계속 강하게 올라가면 더 보셔도 되는데 시장이 지금처럼 그냥 천천히 움직이면 22,000원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콜마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9,400원에 10%, 지금 시각 콜마홀딩스 9,510원에 3.26% 급등 나와주고 있네요. 자,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이었죠. 이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달튼이 개입한 이후로 연이틀 급등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도 이렇다 할 되돌림은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로 주가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콜마홀딩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주실까요? 자, 이건 그냥 강한 상태에서 사신 것 같아요. 뭐 못했다는 아닌데 이미 뜬 상태에서 샀으니까 손절 라인 잡고 매매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것도 상한가 들어갔네요. 상한가가 이렇게 강하기가 동양철과는 비슷한 거죠. 일단 강한 흐름들이 있는 애들은 세력들이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있으니까 상한가를 올렸겠죠. 일단 화장품 관련주 쪽인데요. 차트 봐봐. 엄청 바닥에 있죠. 엄청 바닥에 있고 한번 시세를 올려 붙였으니까 9,000원은 당연히 깨지면 안 되겠고요. 빠른 손절은 한 9,090원 정도. 그래서 9,090원 깨지면 절반은 손절하시고 9,000원 깨지면 전량 다 손절했다가 흔들 때 다시 사면 됩니다. 어차피 올라가긴 올라가거든요. 흔들면 다시 사면 된다라는 얘기로 그러면 그냥 대충 물려도 냅두면 수익 나겠네요라고 생각하고 버틴다 그러면은 뭐 한 12%에서 한 17% 정도는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이제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시장 분위기가 지금 잡주들이 나쁘지 않아요. 다시 흔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또 튀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흔들면은 더 사셔도 됩니다. 흔들면 더 사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동양철과 아까 9,500원인가 거기에서 사는 것처럼 950원 사는 것처럼 얘도 뭐 8,000원, 7,500원로 떨어지게 되면 얘도 공략을 해봐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져야 떨어지는 거고 안 떨어지고 9,090원, 9,000원 지지하고 이러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다시 튈 가능성도 있으니까. 보유는 되신다. 근데 9,090원 깨지면 절반 손절하고 9,000원 깨지면은 단기적으로 손절했다가 흔들면 다시 사는 거는 이제 단기적인 전략이고 그거 무시하고 그냥 내려올 때마다 비중은 좀 늘려갖고 장기 투자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떨어졌다가 다시 물량을 늘려서 다시 올라와서 매도할 요량이라면 그러면 뭐 손절까지도 필요 없이 그냥 추가 매수만 더 노리셔도 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만 노려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팜스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718원에 10%. 이게 정말 매수 단가가 이 정도일까 싶긴 한데요. 지금 이 시각 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252원 선에 지나가고 있네요. 팜스토리 현재 말씀을 해주신 매수 단가가 맞다면 약 22년 초쯤에 진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손실률이 크셔도 너무 크시고요. 또 3년 가까이 장기 보유하신 종목이네요. 전문가님, 팜스토리 SOS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이것도 주식이니까 반등은 주겠죠. 사료 관련주고 4,700원인데 지금 1,252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뭐 1,500원까지는 버텨야 되고 뭐 2,000원 와도 그래도 반토막이니까 의미는 없지만 뭐 2,000원까지는 기다려 봐야죠. 3년 동안 지금 빠졌고 물린 자리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4,700원이면은 물타기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물타기 했는데 여기라는 얘기는 최꼭대기 부분에 섰다가 물타기 해도 단가가 안 낮춰진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추가 매수에 단가는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야 말이죠. 그렇죠? 단가를 낮춰서 뭐가 올라갈 만한 이슈가 터져야 되는데 과거에 움직였던 이슈는 이제 돼지열병으로 인한 뭐 돼지들이 다 땅에 묻히고 다 죽고 막 그러고 그래서 뭐 사료 관련주고 막 움직이고 뭐 그런 흐름에 지금 난리통이 벌어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충분히 당장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이슈도 없잖아요. 기다리세요. 뭐 손절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시간이 또 지나면 또 가축들이 또 다들 그쵸 이상한 전염병에 또 난리가 나면 또 사료에 또 신경을 쓰게 되고 뭐 그런 이슈가 또 트게 되면 알아서 또 급등한 흐름들이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젠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250원에 30%, 8% 급등이 오늘 나와주고 있는데요. 43,250원 선에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또 강한 이슈가 하나 나와줬습니다. 이 젠백스가요, 이 국제학회 AOPMC에서 런천 심포지엄을 성료에 한번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 가능성을 확인을 받게 되면서 오늘 강한 기대감에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여기에서 조금 더 보유를 해볼까요? 아니면 바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자, 4만 원이면은 최꼭대기 근처에서 샀다가 지금 확 올라가서,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랐다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다시 흔들릴 때는 또 무섭게 또 흔들리니까 분할 매도하시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일단 돌파됐으니까 요거 안 깨지면은 괜찮아요. 42,000원이 깨질 때는 좀 팔아야 됩니다. 42,000원이 깨지면 절반을 파셔야 되고요. 돌파된 고점을 깨버리게 되면은 다시 흔들어서 조정을 받겠다 뜻이니까. 42,000원이 안 깨지면 욕심내고 가져가다 보면은 이게 5만 원, 5만 2천 원, 뭐 5만 6천 원, 뭐 6만 원, 그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은 어느 자리를 깨지 않으면 계속 급등하는 좀 특성이 있어요. 세력들이 갖고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러. 인위적인 거죠. 얘가 좋아서 가기보다는 세력들이 더 올려서 개인들이 쫓아오게끔 만든 다음에 던지려고. 치매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치매 관련주 쪽으로는 움직이는 움직임이, 물론 조이스템 그 무릎 그쪽으로 이제 네이처셀이 이제 상한가를 갔지만 걔도 그 FDA 그 이슈 말고도 얘도 치매 관련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이 일단은 오늘 상한가를 갔고 HLB 제약도 18% 급등 나오고 있고, 그래서 치매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좋아서 그래서 얘도 움직이나, 하여튼 거래량이 실리고 강한 거는 차트는 강한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42,0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시고, 지금도 만약에 좀 불안하다 그러면 팔면서 가면 돼요. 어렵지 않죠? 뭐 3분의 1을 팔든 2분의 1을 팔든 5분의 1을 팔든 그건 자유예요. 비중이 많으니까 팔면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42,000원이 깨지면은 버티면 안 돼요. 42,000원 깨진 다음에 4만 원도 깨진 다음에, 그러면 4만 원 깨지면 손실이네요. 그러면 수익 날 때 팔아야지. 그러는데 이미 4만 원 깨지면서부터는 이제 3만 5천 원까지는 금방 내려와요. 그 3만 5천 원 내려가게 되면 손실이 이제 20%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 20% 정도 손실 나면은 이제 반등 줄 때 본전에서 팔아야지. 그러면은 20%를 그게 안 끝납니다. 마이너스 40%, 50%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와장창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꽉 쥐고 계속 지금처럼 땡겨 올려줘야 돼요. 그 마지노선이 42,000원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2,000원 안 깨지면 욕심내도 되지만 무섭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무섭다. 기뻐하지 않고 42,000원 안 깨지면 6만 원도 가고 7만 원도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얘기가 무섭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좋은데 42,000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현대 모비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만 7천 원에 30%.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28만 원, 계속해서 주가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 현대 모비스죠. 오늘도 5% 가까이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이슈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누적 판매 대수가 3천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연관이 있는 거는 이 모비스가 아닐까 싶네요. 전문가님, 현대 모비스 지금 정리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한을 둘까요? 지수가 2,700을 돌파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가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제약주가 역할을 해주든, 뭐 IT가 역할을 해주든. 근데 지금 자동차가 지금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수를 올린 데 있어서 차트를 보면 현대차도 지금 강하고요. 현대차도 바닥 쳤죠. 이제 바닥 치고 넘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HL만도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일단 돌파가 됐으니까 현대모비스 돌파가 됐으니까 이것도 27만 원이 안 깨지면 됩니다. 27만 원 깨지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26만 7천 원이니까 돌파매수 하신 것 같은데, 뭐 과거에서부터 물렸다가 지금 올라온 거는 아니겠죠? 일단 돌파매수 하신 것 같은데 27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로 한번 파시는 게 좋고, 근데 흔들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수를 지금 좋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수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2,500개 주고 2,400개 주고 그럴 거라 생각이 되면은 지금 당장 버려야죠. 현대모비스든 삼성전자든 지금 당장 버려야 되지만, 저는 지수를 2,700으로, 지금 2,680은 정고점인데 2,700으로 향해서 돌파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안 무너지고, 뭐 급등까지는 몰라도 급락할 흐름은 아닌 걸로,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1차적인 목표치는 한 30만 원 정도가 1차적인 목표치인 것 같네요.
그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직원들에게 주식을 절대 매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물 파손범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예고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테슬라 기사 오늘 제가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바로 제목부터 볼까요? Elon Musk tells Tesla's employees hang onto your stock. 여기 단단히 매달려 있어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urges vandals to stop being psycho. 이 반달들에게 여기에서 반달은요. 우리 한국어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는 단어가 있기는 좀 찾기가 어렵지만 훌리건과 좀 비슷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훌리건들, 반달들에게 그만 이 미친 짓을 해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현재 시간 20일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일정에 없었던 직원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회의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생중계가 됐었고요. 또 이날 밤 10시까지 제법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회의에서 첫 번째로 이 점을 머스크는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Key points. Tesla CEO Elon Musk told employees at an all-hands meeting Thursday night. 목요일 밤에 이루어진 전체 소집 직원 회의에서 that they should keep their stock, 그들의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which has plummeted in value this year. 이번 해에 굉장히 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머스크는 또 어떤 이야기를 이번 회의에서 했었을까요? 머스크는요, 이 로봇택시 시장과 더불어서 robotaxi market and humanoid robots,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사활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실제로 머스크는 페달과 핸들이 없는 미래형 자율주행 차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라면서 이 회의에서 밝혔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사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첫 판매는 테슬라 직원들에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판매가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항공 산업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머스크는요, 오랫동안 항공기 설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다. 이 전기 수직 이착륙기인 이브톨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 이브톨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참고로 이 이브톨이 뭐냐면요, 드론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뜨고 착륙을 하게 되면서 헬리콥터보다도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미래형 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부 기물 파손 사례에 대해서는 stop being psycho. 미친 짓을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라스베이거스와 캔자스시티 이렇게 테슬라 차량에 대한 방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이 조사에 나선 것을 의식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전문가님, 이 지난 19일이었죠. 테슬라 장부에서 분식 회계 의혹이 나왔었던 것과 같이 갑자기 머스크가 이런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는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흐름 어떻게 단기적으로 봐주실까요? 제가 테슬라 고점을 치고 흔들릴 때 470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떨어지지를 않는다. 그 얘기를 한 달 일단 넘기 전에 했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차트 한번 볼게요. 2월 달 얘기네요. 2월 달 지금 이제 3월 이제 막바지로 가니까 한 달 넘었죠. 한 달 전에 여기서 떨어질 때 안 떨어져 가지고 이 좋은 종목이 이 가격이 비싸니까 이 가격에 사지 말고 이거는 아마존이네요. 자, 테슬라 12월 달, 몇 달 됐네요. 한 석 달. 이 고점에 있을 때 떨어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테슬라가 270달러 이하로 그래서 내려오면은 사야 된다고 해서 지난주에서도 테슬라 2번인가 3번인가 이 시간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를 얘기를 하면서 사는 자리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죠. 지난주 금요일도 지금 사는 자리입니다를 얘기를 했듯이 지금도 매수의 양봉이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과 같이 보면서 이걸 매수 타임을 잡으면 돼요. 나스닥이 만약에 오늘 밤에 급락을 하거나 지난주 금요일 날에 나스닥이 8%가 빠졌다. 근데 지금 물론 이 모양이 안 나오겠지만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나스닥이 자, 나스닥 차트. 나스닥이
16,000이 깨지면 안 된다 그랬죠. 나스닥이 16,000을 깬다. 그러면 테슬라는 다 손절해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16,000 깨지게 되면 테슬라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100 쪽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반토막 날 수 있죠. 그러니까 $120, $150 깨질 거니까. 그러니까 나스닥이 16,000이 깨지면 테슬라는 사는 게 아니고 손절을 했다가 $100에서 사야 됩니다. $100로. 근데 지금은 $100로 내려가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게 나스닥이 깨질 생각을 안 해요. 16,000을 깨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6,00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100는 또 왜 중요한 자리냐면 나스닥이 만약에 16,000이 깨지게 되면 이제 나스닥은 하락장으로 가겠다라는 신호로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하락장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나스닥 상승장으로 보고 여전히 좋다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스닥이 16,000이 깨지게 되면 나스닥이 하락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확률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16,000이 깨진다고 무조건 하락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16,000이 깨진 것도 아니고 깨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겁먹지 마세요. 근데 테슬라를 공략을 할 때에서 나스닥이 16,000이 깨진다. 그러면 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이거 100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스닥이 16,000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느냐라 해서 저는 아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테슬라는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사는 게 맞다. $270 이하에서는 사는 게 맞는 겁니다는 이제 나스닥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살 때에서는 무조건 가격이 내려왔다 사는 게 아니고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을 보고 가격을 보고 상태를 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괜찮으니까 지금 테슬라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대략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뭐 15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펀드 자금하고 주식하고 따지게 되면은 한 400조, 350조에서 400조 정도. 근데 저는 그게 작년 이제 11월 달 기사 내용이었으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으니까 지금 400조에서 많게는 한 500조까지도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500조 가까이 지금 미국 주식으로 넘어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게 테슬라라 그러면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늘 해왔고 지금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저는 떨어지기 전에 떨어질 때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주식이 싸지니까. 그래서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왔죠. 낫치냐부터 해갖고 뭐 판매량도 떨어지고 뭐 중국 차에도 막 밀리고 뭐 등등등등 안 좋은 얘기. 지금도 안 좋은 얘기는 세고 셌습니다. 원래 여기에서 급락 나와야 돼요. 20% 30% 더 박살날 수 있는 이슈. 왜냐면 유럽에서는 일부러 그 머스크가 지금 뭐 거의 뭐 나치 성향으로 그래서 지금 불매운동 장난 아니거든요. 차 안 팔리게 생겼어요. 중국 차 지금 너무 지금 가격이 싸게 좋게 나오니까 그것도 지금 안 될 것 같고 로봇 이슈도 뭐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에서 그렇게 뭐 뛰어나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저는 전기차보다는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지금 얘기해서 또 나오는 게 이제 항공산업 이런 걸로 이제 또 실마리를 풀어가지고 올 때 되면은 또 찬양 일색 막 난무합니다. 막 기사들 나오면은 뭐 로봇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옵티머스가 지금 어떻게 됐는데 지금 성능이 어떠고 가격이 얼마인데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만약에 중국계 좀 좋다 싶으면은 또 트럼프가 가고 또 무슨 뭐 또 경제 제재 또 걸고 뭐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 거는 못 팔게 뭐 만들어 버리고 이제 미국 것만 팔리게 만들어 놓고 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거의 깡패 국가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는 앞으로 바닥에 있다가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로봇 이슈, 우주항공, 항공산업 이런 이슈로 만들어갖고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16,000이 안 깨지면 지금 사는 거다. 제가 지난주도 사는 거라 그랬죠. 근데 테슬라 미국 주식하는 분들이나 사는 거지 여러분들은 굳이 미국으로 넘어갈 필요 없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감사보고 시즌 이제 다 끝났거든요. 이제 끝났고 이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폭락하는 흐름이 안 보이면 이제 종목들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까 우리나라 주식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는 한국 주식이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낙폭과대 종목이 유효하게 공략을 해봄직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트럼프 수혜주는 항상 조금씩 매수하시라는 전략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동양철관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